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당론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번엔 이탈표가 최소 4표는 나온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다시 폐기됐는데요.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단 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고, 야권은 일제히 여당이 용산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무엇일까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그 이후에도 대통령 스스로는 늘상 수호하려는 건 헌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헌법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람들은 축구협회 관련 논란과 걸그룹 관련 이슈가 번갈아 가듯 인터넷 여론을 흔드는 와중에도 꾸준히 확산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자신 관련 의혹이 이어졌을 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젠 여당에서도 김 여사가 등장하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서 누가 배우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 없이 누군가의 사과만으론 덮지 못할 지경이란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인물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년간 지켜본 측근이 2년 전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에 김 여사와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 여사가 직접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확인하며 공천이 잘 될 거란 취지로 통화한 걸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 씨는 자신에겐 김 여사가 오빠라고 말하는 녹음 자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대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래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는 권력을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알아서 안 움직이기 시작할 땐 권력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검찰 조사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특검까지는 안 가려는 포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오고 민심은 의혹과 꼼수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평소와 달리 벅찬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어 좋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전인미답의 길을 열면 그 발걸음은 다른 이들의 꿈이 되기도 하죠. 바로 그 발걸음이 가려지고 왜곡되기 쉬운 시대의 아픔과 약자의 고통을 먼저 들여다본 작가의 것이어서 안도감마저 듭니다. 앞선 세대에선 미처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세계 여러 무대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건 멈추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후에 만납니다. 단둘이 만나는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한 대표가 이미 3가지 요구사항을 던져놓은 터라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빈손회담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윤석열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북한이 한국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라던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한 강 씨는 자신은 명 씨의 말을 듣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만 명 씨와 가깝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물론 대통령실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야권은 뭐가 무서워 대응도 못하냐며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너무 어려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세상 어떤 아이도 가정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많아지는데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주요 언론이 질타합니다. 야당은 줄곧 비판했고 이제 여당 대표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은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버티면 민심도 지칠 테고 시간은 결국 지나간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허비하면서 탕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내일과 한국 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니 공개한다. 감당해봐라. 이런 얘기와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한다며 자신이 완전히 의지한다는 명 씨를 명 선생님으로 불렀는데요.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은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로 인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같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검찰이 곧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고 하죠. 최소한 위선적이라기라도 하다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대놓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모른 척하진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와서 일할 사람들 면접도 보라고 했다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자신과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는 대목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많은 분들이 서점을 찾았는데요. 오늘 밤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는 우리 작가가 세계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노벨상도 인정한 겁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이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 여성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에도 새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MBC 보도로 금세 들통이 났죠.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이미 브리핑 때 설명을 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 라인 같은 건 존재하진 않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사과 때와 비슷합니다. 당연한 얘기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런 상황 만든 게 잘못인 겁니다. 온통 화제를 뒤덮어 혹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자꾸 튀어나오는 비정상으로 정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고 있는 건 맞고 자택에서 2번 만났지만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다. 급하니까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줬다는 정면 반박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의혹 해명 협조, 이렇게 3가지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적어서 알려주면 판단해보겠다. 해명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의혹부터 가져와라. 결과적으로 면전에서 모든 요구를 거부한 셈입니다. IMF 사태 당시 서민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연말 대란을 목전에 둔 그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건 대통령 가족 문제였습니다. 지금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가 눈앞이고 당연히 세수도 줄어서 서민 살림살이 신경 쓰기에도 흔들리는 기업들 지원하기에도 빠듯할 만큼 나라 곳간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을 이끄는 이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문제에 붙잡혀 꼼짝 않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의혹을 무시한 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MBC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까지 못 가도록 가로막은 게 검찰이었던 셈이죠.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검사한테 묻겠다.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다,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벼랑 끝 전술이라며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위 오빠 카톡을 과거의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응수한 겁니다. 또 대화를 담은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당원 명부 유출 경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비선 의혹을 끊으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공개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틀 만에 다시 김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각색했다며 빈손으로 끝난 대통령과의 면담에 불쾌감을 표하고선 만남의 성과를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에 대해 답을 주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계자와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큰 소리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대통령실은 왜인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3차례에 걸쳐 이란 수도 테헤란 등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이달 초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논의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고 윤석열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비용 조달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 가능한 육성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파문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당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말한 건 다 잊어야 한다며 그게 안전하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김혜연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유가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했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겐 일어나지 않을 마치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윽박지르고 이죽거리고 오히려 따져묻고 감추려는 듯 하지만 그러나 뉴스데스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년 전 오늘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사에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유족들이 애타게 외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고 여전히 일각에선 이 참사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왜 그날 그곳에 갔느냐며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희생된 삶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12구 참사 현장이었던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꼭
2년 전 오늘 그저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 사그라졌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리 둘 수 없는 이유는 누구든 희생될 수 있었던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이들을 잃어버린 그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지우려 덮으려 해도 우리의 기억이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설마 국가 안보가 아니라 다른 속셈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 워낙 사실일 거라 상상조차 어려웠던 이상한 의혹들과 그걸 뒷받침하는 소식이 계속 터져 나오니 의심을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끔찍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권한과 책임 있는 분들이 침묵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육성입니다. 김관희선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왔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했던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다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이유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의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하죠. 아마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돼 온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눈과 귀를 닫고 문제를 뭉개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만 거듭하는 것 역시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